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TV에서 매일 나오는 외래어 수업 4편을 모은 영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영어 단어는 레전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는 이 한국 가요계의 레전드 같은 분이세요. 혹은 와, 이 음식은 정말 레전드급으로 맛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레전드라는 외래어를 요즘 TV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레전드의 의미가 뭘까요? 레전드는 전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필 씨는 이 한국 가요계의 레전드 같은 분이다 라는 거는 이 조용필 씨는 한국 가요계의 전설 같은 존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음식 정말 레전드급으로 맛있네요 라고 하면 이 음식이 정말 전설로 남을 만큼 정말 역대급으로 맛있다. 이렇게 무언가가 역대급이다, 엄청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레전드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발음을 분석해 볼까요? L은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소리로 쓰였고요. G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 나는데 여기서는 지읒 소리로 쓰였죠? 그리고 E는 에, 이 소리 중 소리로 쓰였고 N은 니은 소리, 끝에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 나서 legend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전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 함께 발음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legend. 한 번 더 해볼게요. legend. 두 번째로 볼 단어는 리스펙트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서 이 TV를 보다 보면 꼭 몇 번씩은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리스펙트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너 진짜 대단하다. 나 정말 너를 리스펙트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리스펙트의 의미는 존경하다 예요. 너를 리스펙트한다는 것은 너를 존경해 라는 의미이죠. 상대방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정말 리스펙트한다는 것은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respect는 이렇게 씁니다. 철자를 보면서 또 발음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R은 무슨 소리 나나요?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E는 에,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어요. 한국식으로는 리라고 쓰고요.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렇게 R의 뒤에 모음이 나올 때 입을 좀 동그려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보다는 리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 나죠? P는 피읍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S의 바로 뒤에 P가 올 때는 좀 세게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쌍비읍에 가깝게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이 소리 중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다음 C가 왔는데요. 이렇게 모음의 뒤에 C가 오고요. 그리고 C의 뒤에 C와 연결되어 독립할 모음이 없는 경우 C는 보통 기역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자음 T가 왔죠. 이 T는 T 소리, T 소리가 나서 한국식으로는 리스펙트라고 보통 표기하고 발음하고요.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respect, respect와 같이 발음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존경하다, respect, respect. 좋습니다. 이 단어는 존중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보통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 존경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외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점점 더 많이 쓰이는 외래어를 하나 꼽으라면 이 피지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너 정말 피지컬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피지컬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체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이 피지컬은요.
체격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희가 쓰는 피지컬은 콩글리시입니다. 왜냐면 원래 이 단어는요, 체격이 아니라 물리적인, 신체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체격을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중에 이렇게 실제 의미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체격은 아니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워낙에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니까 사람들이 피지컬이 좋다라고 하면 체격이 좋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 피지컬이라는 단어의 영어 철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앞에 PHY는 PH가 F처럼 F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Y는 이 단어에서 E 소리로 쓰여서 PHY가 F 발음이 됩니다. F. 한국식으로는 이 F 발음을 보통 피읍으로 표기하는데 이렇게 단어의 가장 앞쪽에 왔을 때는 세게 발음 나죠. 거의 쌍비읍처럼요. 자, 그래서 PHY, F가 됐고요. 그 다음에 S는 무슨 소리가 나죠? 시옷 소리 혹은 지읒 소리 나죠. 이 단어에서는 지읒 소리, Z 소리로 쓰였어요. 다음 I는 E 소리 나고요. C는 키읔 소리, 그리고 AL은 소리 나서 한국식으로 피지컬이라고 표기하고 실제 발음은 physical이 됩니다. physical. physical의 한국식 콩글리시 의미 뭐라고요? 체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미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외래어는 셀럽인데요. 셀럽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연예인 같은 유명한 사람, 유명 인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좀 짧게 줄인 형태인데요. 원래 유명 인사는 영어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 RITY 부분을 빼고 여기까지만 써서 셀럽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전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식 원어 발음보다는 저희 생활 속에서 이 단어가 쓰였을 때 그거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국식 발음으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앞에 C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 나죠? 여기서는 쌍시옷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E는 에 소리 나고요. L은 리을 소리 나죠? 다음 이 L의 뒤에 모음이 오면 L은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 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E는 에, 이 소리 중 소리로 읽습니다. B는 비읍 소리, 브 소리 나고 R은 리을 소리 나고요. I는 이 소리, T는 티읕 소리, 그리고 Y는 이, I 소리 나는데 그 중에서 이 소리로 쓰였어요.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짧은 단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단어의 끝에 Y가 쓰였을 때 이 소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읽어보면 셀러브리티입니다. 앞부분을 쌍시옷으로 안 쓰고 셀러브리티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 셀러브리티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 인사이고 끝에 이 리티 부분을 땡강 잘라내고 여기 B까지만 해서 셀럽 혹은 셀럽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단어 같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셀러브리티, 셀러브리티. 좋습니다. 미국식 원어 발음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식으로는 셀러브리티가 아니라 celebrity처럼 발음이 됩니다. 한글로 적어보자면 발음을 celebrity처럼 좀 요상하게 발음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celebrity.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천천히 해볼게요. celebrity.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식 발음은 이렇게 혀를 좀 많이 꼬아서 발음해야 되다 보니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연습해 보시고 이거 많이 어렵다 하시면 이 한국식 발음 셀러브리티, 셀럽 요것만 기억해 두셔도 생활 속에서 이 단어를 알아들으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볼 외래어는 quality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단어인데요. 이 옷 너무 퀄리티가 좋다. 와 같이 사용하는 이 quality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질,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철자 보면서 읽어볼게요. 간편하게 한국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Q가 왔고 이 Q 뒤에 이어서 U가 왔어요. 전에 이 Q, U 덩어리 소리에 대해서 수업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영어에서는 이 Q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항상 뒤에 이렇게 U를 짝꿍처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Q, U의 소리를 덩어리로 알아두시는 것이 편리한데요. Q, U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쿠 소리가 납니다. 쿠. 자, 이 단어를 보면 QU는 쿠 소리 나고 그리고 뒤에 AL은 소리가 나서 이 쿠 소리와 소리가 빠르게 연결되면 쿼이 되죠. 자, 그리고 이 L은 뒤에 모음이 오면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 또 한 번 소리가 나죠. 그래서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I는 이 소리 나고 T는 티읕 소리 나고 끝에 Y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E 혹은 I 소리 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끝부분에 쓰였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quality가 되는 거죠. 이 quality의 의미가 뭐라고요? 서비스나 제품의 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quality, quality.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mind인데요. 이 mind도 참 옛날부터 꾸준히 자주 저희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어 오고 있는 외래어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뭘 하겠니? 사업을 하려면 마인드부터 바꿔야 해. 그 사람 참 마인드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마인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정신,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 참 마인드가 좋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이 사고 방식이 좋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인드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M은 미음 소리 나고요. I는 여기서 장모음 소리인 I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N은 니은 소리 나고 끝에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 나서 mind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 접하면 이 I를 E로 읽어서 mind 이렇게 잘못 읽으실 수 있는데요. I가 이 발음 아니라 I 소리 나서 mind라고 읽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ind는 사고방식,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한국에서는 가끔 콩글리시로 이 단어를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볼 외래어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 단어도 특히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절제된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라이프 스타일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라이프 스타일의 life는요. 삶, 인생,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style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타일은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참 패션 스타일이 좋아. 그 사람 참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패션 스타일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 그런 방식, 뭐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그런 방식, 뭐 어떤 옷에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하는지 이것을 패션 스타일이라고 하죠. 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life가 생활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스타일은 방식이니까 합하면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말 그대로 이 하루를 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는 소식을 하고 저녁엔 뭐 운동을 하고 뭐 물건을 살 때에는 항상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뭐 자연주의적인 그런 제품만 뭐 사용을 하는 뭐 등등등의 이러한 전체적인 그 생활하는 방식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life라는 단어와 style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이죠. 이 life부터 분석해보면 L은 리을 소리 나고요. 그리고 다음 I는 이 단어를 보면 모음이 I와 E 두 개이고 끝모음이 E잖아요. 이 경우 첫 번째 모음은 거의 항상 장모음 소리가 나죠. I의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 이름과 똑같은 I이죠. 그리고 F는 끝부분에 오면 바람 빠지는 F 소리가 납니다. 끝에 E는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L-I-F-E가 life라고 발음되고요. 다음 뒷부분은 S가 시옷 소리, S 소리 나고 T는 T 소리 나죠. Y는 이 단어에서 E, I 소리 중에 I 소리로 쓰였어요. L은 리을 소리 나고 끝에 E는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lifestyle이 되는 거죠. 자, 생활 방식, lifestyle 발음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lifestyle. 한 번 더 해볼게요. lifestyle. 좋습니다. 자, life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life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죠. 그리고 생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보험사에 그 생명보험 이름을 보면은 이 life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복습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레전드의 의미는 뭔가요? 전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 무대 정말 레전드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대는 정말 전설에 남을 만큼 엄청 대단했다. 역대급이었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스펙트는요. 의미가 뭐죠? 리스펙트의 의미는 존경하다 이죠. 그리고 피지컬. 이 단어는 요즘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체격이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 정말 피지컬이 좋아 라고 하면 그 사람 체격이 좋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실 이 physical이라는 단어를 체격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은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실제 physical이라는 영어 단어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이 physical이라는 단어를 체격이라는 의미로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 physical이라는 단어를 들으셨다면 체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 의미인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라는 의미는 까먹더라도 이 피지컬이 콩글리시로 체격이라는 의미다 라는 건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셀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연예인같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사, 유명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퀄리티의 의미는 뭔가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코트는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 퀄리티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자, 다음 마인드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장님은 정말 마인드가 좋아. 성공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마인드는 정신,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이 단어를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는 정신,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살짝 콩글리시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은 의미가 뭔가요? 라이프가 삶, 생활 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타일은 방식이라는 의미라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생활 속 영어 단어는 바로 secret입니다. 한국식으로 시크릿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시크릿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 명의 친구가 모였는데 한 친구가 유독 피부가 너무너무 곱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너는 어쩜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피부가 늙지를 않니? 어떻게 그렇게 그 피부를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 피부를 유지하는 나만의 시크릿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문맥상 시크릿의 의미가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시크릿은 비밀, 비법, 비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렇게 예쁜 피부를 유지하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비법이 있다 라는 의미이죠. 시크릿의 철자는 이것인데요. 한번 소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S는 무슨 소리가 나죠? 원래 S는 시옷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S가 단어의 가장 앞에 쓰였고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온 경우 S는 보통 좀 세게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어,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고요. C는 무슨 소리 나죠?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습니다. C 뒤에 모음이 있다면 이 키읔 소리에 그 모음을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모음이 없죠. 바로 뒤에 또 다른 자음 R이 나왔습니다. 이때 모음 자리를 이렇게 뻥 비워둘 수 없으니까 으를 넣어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R은 리을 소리 나고요. 다음 E는 이 단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읽을 때는 이 발음으로 읽었는데 실제 발음은 조금 다른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냥 E로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T는 원래는 T 소리, T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끝부분에 오면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secret, secret, secret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려요. T를 받침으로 표기할 때는 보통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었죠.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실 T가 T 소리 나니까 이렇게 T읍 받침으로 넣어도 되는데 이 T읍 받침을 한글에서 받침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받침으로 쓰는 자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 T읕을 쓰면 좀 어색하니까 받침으로 더 자주 쓰는 자음인 시옷으로 써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간단하죠? 사실 발음은 뭐 T읕 받침을 쓰나 시옷 받침을 쓰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사실 E는 여기서 E가 아니라 면밀히 따지면 힘 빠진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정확한 발음은 secret, secret인데요. 끝부분을 secret 이라고 발음을 하나 E를 이 발음을 읽어서 secret, secret 이렇게 발음을 하나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지 않게 한국식 표기법과 똑같이 read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비밀, 비결, 비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 같이 발음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secret. 한 번 더 해볼게요. secret. 좋습니다. 이제 TV 속에서 그리고 대화 중에 이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생활 영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레시피입니다. 워낙에 자주 쓰이는 단어라 아마 여러분께도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레시피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레시피는 요리법, 조리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시피의 철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시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이 철자는 많이들 낯설어 하시는데요. 한번 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앞에 R은요. 리을 소리가 나고 E는 에, 어, 이 소리 중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C는 쌍시옷 그리고 키읔 소리 중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이 되고요. I는 한국식으로는 이로 읽는데 실제 발음은 어에 더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아니라 recipe, recipe 이렇게 에 가깝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다음 P는 피읍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특이한 게요. 가장 끝에 E는 보통 영어 단어에서 헛개비,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 단어에서는 이 E가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 recipe가 됩니다. recipe. 따라해보세요. 요리법 영어로 recipe. 한 번 더 해볼까요? recipe.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비밀, 비법을 의미하는 secret이라는 단어와 이 요리법을 의미하는 recipe를 붙여서 secret recipe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시크릿 레시피라고 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비법, 비결이 담긴 요리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볼 생활 속 영어 단어는요. 바로 스킬입니다.
이 단어 역시 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 축구 선수는 정말 스킬이 뛰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스킬의 의미가 뭘까요? 스킬은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축구 선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의미이죠. 스킬의 철자는 어떻게 쓰면 될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가장 앞에 이 스 소리는 S로 나타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킬 부분을 볼게요. 킬의 키읔 소리는 K를 써주시면 되고, 모음 이 소리 나는 대표적인 모음 뭔가요? I가 있죠. 그리고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L을 두 번을 써주시면 이 skill의 철자 완성입니다.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한국식으로는 이 K를 키읔 소리로 발음을 하는데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S 뒤에 이렇게 K가 온 경우 거의 된소리처럼 좀 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쌍기역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skill, skill 이렇게요. 따라해보세요. skill. 한 번 더 해볼게요. skill. 이 L 부분을 발음할 때 혀를 앞니 뒤쪽에 대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skill.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 속 영어 단어는 challenge입니다. 이 challenge라는 단어는 요새 들어 점점 더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challenge의 의미가 뭘까요? challenge는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댄스 챌린지 영상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댄스 챌린지라고 하면 이 댄스는 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D-A-N-C-E 이렇게 쓰는데요. 댄스는 춤, 챌린지는 도전이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춤, 도전이 되는데, 댄스 챌린지 영상들은 어떤 영상들이냐면 유행하는 춤을 따라서 추는 영상들입니다. 춤을 따라서 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행하는 춤추기에 도전한다고 해서 댄스 챌린지라고 하는 거죠. 도전을 의미하는 챌린지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상당히 길고 좀 어려운데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장 앞에 CH가 무슨 소리가 나죠? 이중자음 CH는 취, 크, 쉬 소리 등이 나죠. 그 중에서 취 소리로 쓰였어요. 취의 이 치읓 소리에다가 A의 에 소리를 더해주면 채가 됐고요. 그 다음에 L은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리을 소리 나죠. 그래서 CHALL까지 읽으면 chall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L은 뒤에 모음이 오면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 또 한 번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이는 여기서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어요. N은 니은 소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challenge 됐고요. 가장 끝에 GE가 왔는데 전에 단어의 끝부분에 GE가 오는 경우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단어의 끝에 있는 GE는 한국식으로는 G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국식으로 읽었을 때 challenge가 되는 거죠.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 GE가 이렇게 끝부분에 오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요. 자, 이 단어를 원어 발음으로 읽어보면 challenge가 됩니다. challenge. 따라해보세요. challenge. 한 번 더 해볼게요. 끝부분에 이 GE를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소리 내주세요. challenge. 이 단어는 가장 앞쪽 이 shall 부분이 강조가 되죠. challenge, challenge. 이 challenge의 의미가 뭐라고요? 도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볼 생활 속 영어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 단어도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빌런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빌런은 원래 악당, 악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 속에서는 보통 이 빌런이라는 단어를 막 악당, 악랄한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좀 짜증나는 사람이라는 의미 정도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빌런이라는 단어를 뭐 지하철 빌런, 뭐 회사 빌런 이런 식으로 장소의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하철 빌런이란 지하철에서 막 남한테 민폐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막 먹고 막 엄청 큰 소리로 굉장히 노래를 못 부르는데 막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던가, 혹은 뭐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을 막 지하철에서 막 먹는다던가, 이렇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빌런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 악당이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악당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한테 좀 해를 끼치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런의 철자는 뒷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철자와 발음이 좀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가장 앞에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죠. 그리고 I는 이 소리 나고, L은 리을 소리 나고요. 자, 이 앞부분 V-I-L-L은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will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원래 이 A-I가 보통은 A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A 소리가 아니라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L이 이 소리랑 연결이 되니까 L의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AI는 로 이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리가 나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서 연결하면 villain이 됩니다. villain. 따라해보세요. villain. villain.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AI가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지만 원래는 주로 A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B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R, A, I, N 인데요. 이 단어 어떻게 읽나요? R이 리을 소리 나고 AI는 원래 보통 A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N은 니은 소리 나서 rain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바로 힐링인데요. 이 단어도 저희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이죠. 뭐 힐링 여행을 다녀왔다. 오늘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힐링을 사용하는데요. 힐링, 어떤 의미로 저희 사용하나요? 힐링했다라고 하면 뭔가 긴장과 이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힐링을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철자를 어떻게 쓰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한국식으론 힐링 이렇게 읽지만 실제 발음은 healing 이렇게 이 부분이 길게 발음됩니다. 철자 같이 볼게요. 먼저 히읗 소리는 H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긴 E 소리 나는 이중 모음, 뭐뭐가 있나요? EA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EE가 아니라 EA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받침은 L을 써주시면 되고요. 링 이렇게 끝부분이 잉 소리가 나는데 이 잉 소리는 ing를 써주시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healing. 한 번 더 해볼게요. healing. 좋습니다. heal, heal은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거기에 ing를 붙이면 치유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뭐 그런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힐링했다, 힐링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어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것처럼 뭐 힐링, 여행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살짝 이 힐링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좀 콩글리시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생활 속 필수 영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secret의 의미가 뭔가요? secret은 비밀, 비법, 비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레시피는 의미가 뭐죠? 레시피의 의미는 요리법이죠. 스킬은요? 기억나시나요?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challenge는 의미가 뭐였죠? 도전이라는 의미였죠. 빌런은요? villain의 의미는 원래 악당, 악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빌런을 굉장히 악한 사람을 의미할 때 쓰기보다는 좀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빌런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한국에서 좀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이 힐링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죠. 힐링의 의미는 뭔가요? 원래 heal이라고 하면 상처를 낫게 하다, 치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healing이라고 하면 이 치유, 상처의 치유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힐링한다는 말을 뭔가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찌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에 안식을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생활 속 필수 영 단어는 바로 팩트인데요. 여러분, 팩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시를 드려볼게요. 나는 없는 얘기 안 해. 내가 말하는 건 다 팩트야. 라고 할 때 이 팩트의 의미는 바로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 즉, 내가 말하는 건 다 팩트야 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건 가짜가 아니라 다 사실이야. 나는 사실만 말해 라는 의미인 거죠.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 중에서 팩트 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팩트 폭행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팩트 폭행이 무슨 의미인지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개미핥기처럼 생긴 남자가 있어요. 개미핥기처럼 생겼다는 것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가 자기는 최수종이나 뭐 정보석 같은 잘생긴 그런 배우들보다도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한 친구가 얘가 너무 착각 속에 빠져서 안 되겠다. 팩트를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너는 최수종이나 정보석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너 개미핥기처럼 생겼어. 이렇게 사실대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최수종이나 정보석보다도 훨씬 더 잘생긴 꽃미남이다 라고 믿고 있던 그 개미핥기처럼 생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 팩트, 사실을 말함으로써 마음을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것을 팩트 폭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TV를 볼 때 어떤 영어 단어가 많이 쓰이나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이 팩트라는 단어가 그 한 드라마에서만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팩트의 의미는 뭐라고요? 사실입니다. 이 팩트의 철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F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한국식으로는
피읍으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가 단어의 가장 앞에 왔을 때 F는 좀 세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콩글리시로 팩트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실제 발음은 팩트가 아니라 fact, fact 이렇게 거의 쌍비읍에 가까울 정도로 좀 세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는 이 단어에서 아, 에, 에이, 소리 중 에 소리로 쓰였어요. 다음 C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C는요. 이렇게 모음의 뒤에 나오고 이 C의 뒤를 봤을 때 C와 연결되어 새로운 글자를 이룰 모음이 뒤에 없는 경우 C는 보통 기역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C의 앞에는 모음이 있고요. C의 뒤에는 모음이 없는 경우에 지금 보면 이 T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없는 경우에 C는 보통 기역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끝에 T는 T 소리, T 소리 나죠?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이 한국식으로 팩트, 그리고 실제 발음은 fact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을 의미하는 이 fact 같이 발음 따라해 보세요. fact. 다시 해볼게요. fact.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디테일입니다. 이 단어도 너무너무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디테일의 의미가 뭘까요? 또 예시를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시공업자한테 집안의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이 인테리어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디테일의 의미가 뭘까요? 디테일은 세부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서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디테일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세심하시네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쓰시네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디테일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분석해 볼게요. 가장 앞에 D는 디귿 소리가 나죠. 그리고 E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에, 이 등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는 이 소리로 쓰였어요. T는 T 소리가 나고요. 다음 이중모음 AI가 나왔는데요. AI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AI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중모음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중모음입니다. 보통 AI는 A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detail까지 됐고 끝에 L이 왔죠? 리을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음해보면 detail이 되는 거죠. 자, 세부사항 detail 발음 연습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detail. 한 번 더 해볼게요. detail. 다음으로 볼 생활 속 필수 영단어는 배틀입니다. 우리 배틀 한판 뜨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배틀의 의미가 뭘까요? 배틀은 원래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 배틀 한번 뜨자 라고 하면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실력을 겨룬다던가 이럴 때 배틀을 한다, 뭐 배틀을 뜬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배틀은 전투라는 의미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쓰일 때 뭐 겨루기 정도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의 철자를 볼까요? 자, 이렇게 쓰는데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B는 무슨 소리 나죠? 비읍 소리 나죠? 그리고 A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아, 에, 에이, 등의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처음 해봤던 fact에서처럼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T가 두 번 왔어요.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T 소리 나죠? 다음 뒤에 L이 왔는데요. 이렇게 자음의 뒤에 L이 오는 경우 자음의 소리의 밑에 소리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E는 보통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헛개비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battle이 됩니다. 미국식으로는 이 T 부분을 좀 과하게 꼬아서 battle 이렇게 끝부분을 르처럼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뭐 battle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battle이라고 발음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연습해볼까요? battle, battle.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battle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 뭐 이런 의미로 이 배틀을 뜬다, 배틀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 생활 속 필수 영단어는 이것인데요. 아, 이 단어 요즘에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안 쓰였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한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이 밀프렙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meal이라는 단어와 pre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meal이라는 단어는요.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맥도날드에 뭐 해피밀 세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있는 그 해피밀의 밀 역시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행복하게 막 식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세트다 뭐 이런 의미로 해피밀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간편하게 많이 사 먹는 밀키트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다른 수업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의 밀도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키트는 무엇이냐? 키트는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것을 키트라고 해요. 그래서 밀키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부대찌개 밀키트다. 그러면 그 부대찌개를 끓이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 뭐 소세지부터 시작해서 치즈, 뭐 라면사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부대찌개가 완성될 수 있게끔. 그것을 밀키트라고 하죠. 즉, meal,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 다 들어있는 키트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밀프렙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밀은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이 prep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prep은요, 준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meal, 식사, prep, 준비, 식사 준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간편하게 딱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야채 같은 것도 다 손질하고 잘라두고 뭐 고기도 미리 이렇게 볶아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있죠. 식사 준비를 해놓는 거. 그것을 밀프렙이라고 해요. meal prep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자, 먼저 식사의 철자를 보겠습니다. 분석해볼까요? M은 미음 소리 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중모음 EA가 나왔는데요. EA는 어떻게 읽나요?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긴 이 소리이죠. 그 외에 뭐 a,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l은 리을 소리 나죠. 그러니까 meal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meal. 다음 이 단어를 읽어보면 p가 피읍 소리, p 소리 나고요. r은 리을 소리, e는 에 소리, 그리고 p는 원래 피읍 소리, p 소리가 나는데 워낙 약하게 작게 발음이 되다 보니 prep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려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표기할 때 prep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prep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preparation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상당히 좀 길고 어렵게 들리죠. 자, 철자를 적어보면요. preparation 이렇게 씁니다. 생활 속에서 이 밀프렙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prep의 원래 철자인 이 preparation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저희는 요거까지 확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발음을 분석해보면요. 먼저 가장 앞에 P는요. 피읍 소리, P 소리 나죠. R은 리을 소리 나죠. E는 에 소리 나죠. 다음 P는 피읍 소리 나고요. 뒤에 AR이 왔는데 AR은요. 무슨 소리가 나나요? 혹은 R 소리가 납니다. 이 단어에서는 R 소리로 쓰였어요. 자, 그런데 이 R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모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R은 그 모음과 연결되어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이렇게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을 해줍니다.
이 A랑 이렇게 짝꿍 이뤄가지고 결혼을 할 거니까요. 밑으로 이렇게 꼽사리로 받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줬고요. 자, 이 A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ATION이 오면 이거 덩어리로 소리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수업을 따로 올려드렸을 만큼 아주 중요한 덩어리 철자인데요. ATION의 발음은 Ation입니다. Asian. 그래서 preparation이 됩니다. 자,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 발음 따라해보세요. preparation. 천천히 좀 해볼까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요. preparation. 다시 해볼까요? preparation.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preparation. 좋습니다. 자, meal은 식사라는 의미이고 prep은 preparation을 줄인 말로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reaction입니다. 그 사람 너무 리액션이 좋아 막 이렇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리액션의 의미가 뭘까요? 리액션은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action은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반응이라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는 행동이죠.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리액션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이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하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크게 이제 웃어주고 이렇게 잘 반응을 해주는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 자, 반응을 의미하는 reaction은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R 뒤에 있는 이 A를 앞에서 봤던 meal에서처럼 긴 E로 한 덩어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action이라는 단어의 앞에 RE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RE와 이 뒷부분이 따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R은 리을 소리 나고요. E는 에,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RE는 re라고 발음하고요. 자, 다음 이 부분은 A가 에 소리 나고. 자, 다음 C가 왔어요. 제가 아까 fact를 설명드릴 때 이 C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앞에 모음 있죠? 뒤에 근데 모음이 아니라 자음 있어요. 모음이 없죠? 이때 A는 주로 기억 받침으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끝부분에 TION이 왔습니다. 아까 preparation에서 끝부분에 ATION이 왔었죠? 그걸 어떻게 읽었나요? Asian이라고 읽었는데요. 이 TION이 덩어리로 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reaction이 되는 거죠. 자, 발음해 볼게요. 반응, reaction. 다시 해볼게요. reaction. 좋습니다. 자, 다시 C와 TION 한 번 더 정리할게요. C는 앞에 모음이 있고 뒤에는 모음이 없는 경우 보통 기억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TION은 덩어리로 션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 볼 단어는 private입니다. 이 단어도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뭐 지인들과 식사를 즐겼다 라던가 뭐 프라이빗한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이 privat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private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private은 사적인, 개인적인 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프라이빗한 공간, 뭐 프라이빗한 여행, 이렇게 프라이빗한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개인이나 그 그룹만을 위한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한 여행이라고 하면 막 숙소도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독채로 되어 있어서 그 그룹만 조용하고 여유롭게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행을 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 방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 그룹만 온전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러한 여행을 프라이빗한 여행이라고 하죠. 이 private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프라이빗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을 하는데요. 실제 이 영어 단어의 발음은 private보다는 private에 더 가깝습니다. 끝부분이 좀 힘 빠진 소리가 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P는 피읍 소리, P 소리 나죠? R은 리을 소리 나고요. I는 여기서 이 I, 소리 중 I 소리로 쓰였어요.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고요. A가 여기서 힘 빠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T는 원래 T의 소리, T 소리 나고, 끝에 E는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이 끝부분에 있는 이 T가 워낙 약하게 발음이 되다 보니까 private 이렇게 받침처럼 들려요. 이걸 너무 private 이렇게 소리를 내기보다는 좀 힘 빠진 소리가 납니다. private 이렇게요. 얼핏 들으면 사실 거의 에 가깝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그냥 private이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힘 빠진 소리를 정확히 못해서 힘줘서 로 발음을 하시면 오히려 발음이 더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private으로 기억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 단어를 모른 채로 처음 철자를 보면 private, private 이런 식으로 읽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만약 이 단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딱 처음 이 단어를 보고 private 이렇게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단어 private이라고 발음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발음 연습 같이 해볼까요? private 좋습니다. private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적인, 개인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또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privac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privacy는 사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생활 침해 할 때 그 사생활을 privacy라고 해요. 사적인이라는 의미의 private과 사생활이라는 의미의 privacy는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privacy 얘기가 나온 김에 철자를 알려드릴게요. 앞부분은 P 소리 나는 P가 오고요. 그 다음에 리을 소리 나는 R이 옵니다. 그리고 I 소리 나는 I가 오고요. 다음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 나는 V가 오고, 그리고 A가 여기서 소리로 쓰였고요. 끝에 C 부분은 쌍시오 소리 나는 C와 E 소리 나는 Y 이렇게 씁니다. 발음해볼까요? privacy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단어들을 모두 공부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복습해볼까요? 자, 팩트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팩트는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가짜가 아닌 사실. 두 번째, 디테일의 의미는 뭔가요? 디테일은 세부사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라고 하면 굉장히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챙기시네요, 굉장히 세심하시네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배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배틀 한번 뜨자 이렇게 말할 때 배틀은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저희 생활 속에서는 우리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 이렇게 겨루기라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밀프렙은 무슨 의미죠? 여기서 밀이 식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프렙은
preparation이라는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meal prep이라고 하면 식사 준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음식을 바로 꺼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야채도 막 다 썰어두고 손질해두고 그리고 뭐 고기도 이렇게 볶아놓는 듯 준비를 해놓는 것을 meal prep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다음 리액션은 뭘까요? 리액션은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리액션이 좋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 조금만 웃긴 얘기를 해도 막 까르륵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는 거, 이런 거를 리액션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배웠던 단어죠. private의 의미가 뭐였죠? private한 여행이라고 하면 그 개인이나 뭐 그룹만을 위한 여행, 예를 들어서 뭐 숙소도 이렇게 독채로 따로 있고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따로 뭐 공간이 그 그룹만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 뭐 수영장도 딱 예약제로 되어 있어서 그 시간엔 딱 그 다른 사람들 없이 그 그룹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프라이빗한 여행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프라이빗의 의미는 사적인, 개인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해 볼 단어는 antique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요즘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예를 들어서 앤틱 가구라던가 어떤 장소에 가서 이 장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앤틱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앤틱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앤틱은 골동품을 의미하는데 그냥 골동품이 아니라 굉장히 진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골동품을 의미합니다. 즉 앤틱 가구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가구인데 가치 있고 질이 높은 그런 가구를 앤틱 가구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뭐 물건을 보고 앤틱하다라고 말을 하면 가치 있는 골동품처럼 되게 고풍스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앤틱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가장 앞에 A가 또 무슨 소리 나죠? A, 등의 소리가 나죠.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N은 니은 소리 나죠. T는 티읕 소리 나고요. I는 이 소리. 그리고 가장 끝에 Q, U, E가 나왔는데 이건 덩어리로 소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Q, U, E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크 소리가 납니다. 크. 자,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antique가 되는데요. antique. 이 끝에 크 소리가 워낙에 약하게 들리다 보니 antique, antique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리죠. 그래서 보통 앤티크라고 표기를 하기보다 앤틱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발음 연습 같이 해볼게요. 귀중한, 골동품. 이 I 부분을 좀 길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앤틱이 아니라 앤틱, 앤틱 이렇게 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앤틱. 한 번 더 해볼게요. 앤틱.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바이브의 의미가 뭘까요?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그 여배우는 자기만의 바이브를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이 공간의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바이브의 의미는 바로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배우는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공간의 바이브가 좋다는 건 이 공간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이브의 철자를 어떻게 쓰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이 가장 앞에 비읍 소리는요. 그냥 브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 들어간 v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이브가 아니라 실제 영어 발음은 vibe, vibe
이렇게 발음해요. 자, 추측하신 철자와 얼추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vibe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가장 앞에 v가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죠. 그리고 만약 이 단어의 끝부분에 e가 없었다면, 만약 철자가 v, I, b 였다면 이때 i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보통 이렇게 i가 그 단어의 유일한 모음인 경우 i는 주로 이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모음이 i와 e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모음이 두 개 있고 끝에 모음이 e인 경우 첫 번째 모음은 주로 어떤 소리가 나나요? 장모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장모음 규칙이죠. 제가 이 장모음 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전에 올려드렸었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봄날 영어학교 장모음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수업 영상이 나올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I는 장모음 소리 I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B는 비읍 소리 B 소리가 납니다. 끝에 있는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단어는 vibe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분위기 vibe, vibe. 다음으로 살펴볼 영어 단어는 betting입니다. 이 단어도 저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뭘까요? 나는 내 전 재산을 여기에 베팅하겠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베팅은 결과가 불확실한 것에 돈을 거는 것, 내기를 의미합니다. 즉, 내 모든 재산을 여기에 베팅하겠다는 말은 여기에 내 모든 돈을 걸겠다라는 의미이죠. 베팅의 철자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철자를 보고 읽기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발음을 보고 철자를 추측해 보는 것도 영어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추측하신 것과 실제 철자가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팅은 이렇게 씁니다. 가장 앞에 B는 비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E는 에, 이 등의 소리가 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에 소리이죠. 그리고 티읕 소리 나는 T가 두 번 왔는데요.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소리는 똑같이 티읕 소리가 납니다. 여기 T가 한 번 더 온 이유는 이 끝에 붙이는 ing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에 ing는 ing 소리가 나죠. 그래서 betting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betting, betting. 좋습니다. betting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불확실한 것에 돈을 거는 것, 내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셀렉입니다. 이 단어도 저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셀렉의 의미가 뭘까요?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직접 셀렉한 색깔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셀렉의 의미는 선택하다입니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이 색깔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직접 셀렉한 거예요 라고 하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직접 선택한 색깔이다 라는 의미이죠. 셀렉의 철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장 앞에 S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보통 단어의 가장 앞에 이렇게 S가 오고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온 경우에는 좀 세게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옷 소리보다는 거의 쌍시옷 소리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는 이 단어의 한국식 발음과 좀 다른 소리가 나는데 한국식 발음과 동일하게 이 에 소리로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발음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L은 리을 소리 나고요. L 뒤에 모음이 왔죠? 그럼 L은 또 한 번 그 모음과 연결되어 소리가 나니까 리을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E는 에 소리 나고
다음 C가 왔는데요. 이 C는 유의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C의 앞에 이렇게 이와 같은 모음이 있고 뒤에는 모음이 없는 경우 C는 보통 어떻게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보통 기역 받침으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는 앞에 모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모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이렇게 T와 같은 모음이 아닌 자음이 오는 경우 이럴 때 C는 기역 받침으로 주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끝에 T는 T 소리, T 소리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이 끝에 T가 워낙에 약하게 발음이 되니까 그냥 빼고 select 이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발음은 select, select 이렇게 T 소리가 살짝 들어갑니다.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선택하다, select, select. 이 단어 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전에 다른 수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뭔가요? 바로 픽입니다. 저는 이걸로 픽할게요 라고 하면 저 이걸로 고를게요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면 뭐 김혜수 픽, 이영애 픽 이런 식으로 제품 옆에 누구누구 픽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김혜수가 픽이 고르다라는 의미니까 김혜수가 고른 화장품이다. 이영애가 고른 화장품이다. 이 의미입니다. 자, 픽의 철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앞에 피읍 소리 나는 P가 오고요. 그 다음 이 소리 나는 I가 옵니다. 가장 끝에는 CK가 오는데요. 이 C와 마찬가지로 CK 역시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는 모음이 없는 경우 보통 기역 받침으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한글 표기가 픽이 되는 거죠. 자, 발음 따라해보세요. 고르다, pick. 한 번 해볼게요. pick. 자, 다음으로 볼 단어는 attitude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요새 들어 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attitude의 의미가 뭘까요? 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분의 attitude를 본받고 싶어요. 이때 attitude의 의미는 바로 태도입니다. 그분의 attitude를 본받고 싶다는 것은 그분의 태도를 본받고 싶다라는 의미이죠. attitude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앞에 A는 A, 소리 중 에 소리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T는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T 소리 나죠. I는 이 소리 나고요. T는 T 소리 나고요. 그리고 다음 U는 우, 유 등의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여기 이 U 부분을 U로 표기를 보통 하는데요. 실제 발음은 우 소리에 가깝게 납니다. 그러니까 attitude가 아니라 attitude에 가깝게 소리가 나요. 하지만 그냥 tu로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막상 발음해보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끝에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 나고 E는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죠. 연결해보면 attitude가 됩니다. attitude. 발음 연습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attitude. 다시 한번 해볼게요. attitude. 참고로 미국 사람들은 이 T 부분의 발음을 좀 꼬아서 리을처럼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attitude, attitude 이렇게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단어들의 의미를 복습해 볼게요. antique의 의미가 뭐라고요? antique는 가치 있고 귀중한 골동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앤틱 가구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가구인데 질도 높고 가치가 있는 그런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앤틱하다라고 하면 가치 있는 골동품처럼 고풍스럽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바이브는 뭔가요? 그 여배우는 자기만의 바이브가 있어. 이 곡이 가진 그런 바이브가 너무 좋다. 이럴 때 바이브의 의미는 분위기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다음 베팅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내 전 재산을 여기 베팅하겠다 라고 하면 돈을 불확실한 것에 거는 것, 내기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셀렉의 의미는 뭔가요? 셀렉은 선택하다 라는 의미 있죠. 비슷한 단어로 고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픽이 있었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본 attitude의 의미는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